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본다고 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외관이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그만큼 건물의 외장재가 건물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좋은 외장재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외장재 선정 기준과 각 자재마다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많은 외장재들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 자재는 석재입니다. 석재는 일반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하자의 위험성이 적어 많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석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대표적으로는 거창석, 산타 시칠리아 같은 화강석 계열이 있고 머시롱 화이트, 비앙카 세레나 등의 라임스톤 계열이 있습니다. 석재 시공은 주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알아볼까요? 석재를 시공하는 방법과 시공 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석재 시공 방법은 외벽 석재 같은 경우는 건식공법이라고 해서 앵글로 석재를 받치는 그런 구조로 시공이 됩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때문에 오염에 강한 성질이 있고요. 사암 계열은 결정체가 치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약합니다. 오염 물질들이 잘 스며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암 계열로 시공할 때는 완료 후에 발수 처리를 꼭 해야 되고요. 이 발수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발수 처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석재의 시공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석재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석재 중에서 좀 저렴하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화강석 종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자재, 스타코라든지 모노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석재가 2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 석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화강암 계열의 경우 단단하지만 올드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건물이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디자인으로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디자인으로 자재의 단점을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반면 라임스톤 계열 같은 경우 색상이 미려해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이렇게 외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화사한 화이트 톤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 마감재는 가장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필요에 따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자재는 모노벽돌 타일인데요. 흔히 롱브릭 타일이라고 불리는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화이트를 사용할 경우 석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노타일에도 다양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모노타일은 시공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모노타일 자체는 본드 시공입니다. 단열재 위에 외단열을 한 이후에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단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미장면에 바로 본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재 시공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노타일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본드로 시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모노타일도 석재처럼 장단점이 존재하나요? 모노타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석재에 비해서 가볍고 시공비가 저렴하고 외장 마감재로 비용도 저렴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석재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석재 화강석 기준으로 했을 때 모노타일이 한 2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모노타일 같은 경우 가성비 있는 공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 모노타일은 보시는 것처럼 빈티지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배치에 따라 건물의 전체 분위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노타일은 유지 보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모노타일도 약간 사암 계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반드시 발수 처리가 필요하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발수 처리를 해서 유지 관리를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성비 있는 공사를 위해서는 모노타일과 가격대가 비슷한 스타코라는 자재도 있는데요. 스타코는 다양한 색상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됩니다.
스타코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스타코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공성이 용이합니다.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외관 컬러를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오염성에서 조금 취약하고요. 스타코도 오래되면 물때 같은 게 낍니다. 발수로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좀 유지 관리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색깔을 다시 입힌다든지 해서 뭐 관리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고성 면에서 다른 마감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외관 디자인 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후면부나 안 보이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는 석재나 모노타일이라든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예쁜 마감재를 보통 선호를 합니다. 스타코를 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코 시공 방법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노타일과 거의 비슷한데요. 단열재를 시공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메쉬 미장이라고 시멘트하고 아크릴 수지하고 섞어서 단열재 위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코 마감재를 저희가 연출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스타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석재가 좀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이 모노타일, 그 다음이 스타코 이렇게 될 건데요. 스타코는 건물의 메인 쪽에다는 잘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후면부나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마감재 품질이 다른 자재에 비해서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후면부 쪽으로 가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그만큼 가격대는 스타코만 비교해서 보면 석재 한 25% 정도, 그리고 모노타일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스타코와 비슷한 소재로는 노블스톤이 있고, 이름이 스톤이라 많은 분들이 석재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뿜칠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내외부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의 자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뻐 보이는 자재가 추후 유지 보수가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디자인과 장단점, 가격 모두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 경동하우징은 고객님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년의 리모델링 전문 회사로 여러분의 건물에 딱 맞는 디자인과 자재 선정으로 가치 상승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